안녕하세요. 영남탐정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소송 준비 중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상간녀 소송, 여기에 대해 가지고 증거 수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뭐 핵심적인 요소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명확한 이제 부정행위, 요거를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다,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 첫 번째 요소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의뢰가 들어온 경우에 저희가 증거 수집을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겠죠. 증거 수집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 여자가, 상간녀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난다는 사실까지도 어느 정도 확인이 돼요. 근데 심증은 있지만은, 확실한 심증이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물증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저희한테 의뢰 주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뭐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상간녀 소송은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돈 부분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돈 부분도 돈 부분이지만은 그 해봐야 상간녀 소송 같은 경우는 뭐 확실하게 이겨봤자 최대 위자료가 이제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뭐 돈 부분 때문에 아니라 이거 정말 상간녀가 괘씸하고 나만 당할 수 없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응징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맞습니다. 뭐 저도 상간녀 소송은 무조건 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어찌됐든 상간녀 소송에서 핵심 포인트는 그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이 증명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상간녀의 자백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백을 하겠습니까? 알았든 몰랐든 자백을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백을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서 상간녀와의 심리전이 오고 가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우위에 선 싸움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조건이 당연히 있죠. 이제 기본적으로 외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수집이 됐는데, 거기서 남편한테도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상간녀 소송 증거까지 수집이 다 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오픈을 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상간녀가 이 상황을 접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대화를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는 또 불안한 환경이 돼야 돼요. 불안한 환경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직장,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거나 자기 자영업을 하는 여자분들이라면은 거기로 직접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고 없이. 왜냐하면
주변에 소문이 나면 내 직업이, 일터가 위태로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소문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휴대용 녹음기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휴대폰에 녹음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간에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또 휴대폰을 이렇게 어디에 넣어 놓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그 부분을 신경을 쓸 수도 있어요. 대화 중간에라도 혹시나 녹음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녹음기가 준비됐으면은 이제는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고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직접 그냥 조금 당황스러울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니는 분이라면은 회사 앞을 찾아가는 거예요. 퇴근 시간에 회사 앞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분이라면 가게로 조금 손님이 많을 시간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갔다. 그냥 당장 흥분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감정은 가라앉히시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고자 한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됩니다. 목소리도 높이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 대화를 끌어낼 때 이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바쁠 때가 좋다는 게, 이제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가가지고 내 남편, 이런 얘기 꺼내면 안 됩니다. 내 남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제 앞에 이제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녹음은 들어갈 때부터 시작을 하세요. 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남편 얘기를 꺼내면 안 되고, 남편의 이름, 예를 들어 가지고 동우 같으면은, 남편 이름이 동우입니다. 저기요, 동우 문제로 찾아왔다. 잠깐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이 여자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겠죠. 유부남인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얼굴을 모르더라도 뜨끔할 겁니다. 근데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했는데, 이 여자가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바빠서요. 어,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되겠는데, 대화하기 싫으면은 하지 말까요? 이렇게 좀 급박을 하는 거예요. 뒤로 눌러놔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중요하나 하면은, 지금 당장 대화를 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전화를 한다거나 시간을 주면 안 돼요. 생각할 시간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난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되겠는데, 내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내가 꾹꾹 눌러 참고 대화를 해보려고 왔다. 내가 지금 너무 내 감정을 억누른다고 너무 힘드니까 지금 당장 아니면은 내가 이성적으로 대화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뉘앙스로. 자, 그때 이제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까지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장사를 하고 있다. 내 손님이 지금 중요하냐? 손님 앞에서 그러면 대화할까? 그러면 손님 앞에서 하겠습니까? 당장에 뭐 어떻게라도 정리하고 대화를 하려고 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를 단둘이서 조용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소로 가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그 가게 안에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회사 근처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가 조용한 자리를 잡습니다. 차분하게 얘기를 하세요. 차분하게 얘기를 꺼내는데 처음에 이 전제를 깔아요.
나는 진짜 내가 뭐 때문에 찾아왔는지 알고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어떻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로 마음 같아서는 여기저기 뭐 여기 발 못 붙이고 살게 내가 여기저기 소문도 내버리고 싶고 진짜 내 혼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진짜 행복하게 사는 꼴을 절대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무슨 짓이든지 어떤 식으로든 힘들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겨우겨우 참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자극하지는 말아라. 나 지금 겨우 참고 있다. 자극하지 마라. 요런 전제를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우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대화에서. 자, 그래서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애 아빠하고 언제부터 만났어요? 이런 식으로 무슨 뭐 대화가 시작되면은 첫 질문을 전제를 깔아놓고 첫 질문을 전제를 깔 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나는 니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차분하게 그냥 최대한 니도 사정이 있겠지. 니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절대로 근데 거짓말은 하지 마라. 니가 거짓말하고 이런 게 보이면은 난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폭발할 수도 있다. 내가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자극하지 말아라. 이렇게 던져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질문을 애 아빠하고는 언제부터 만났어요? 애 아빠하고 언제부터 만났어요? 아니면 어떻게 만났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은 애 아빠라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이미 나는 내 남편이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동우 씨 때문에 왔어요. 동우 씨 때문에 할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요. 이렇게 했는데 애 아빠하고는 언제부터 만났어요? 아니면 애 아빠하고는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여자는 심리적으로 이제 애 아빠라는데 포인트를 안 두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언제부터 만났느냐, 어떻게 만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잔머리를 굴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 질문에 대한 부분은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상황하고 이거하고 결합됐을 때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애 잡아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 그 사람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 애 아빠인 줄 몰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보된 자료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무슨 소리 하느냐? 네 그때 동우 씨하고 남편하고 애 아빠하고 어디 가가지고 데이트했지 않냐? 그러면 모른다 할 겁니까? 모른다 하면은 거짓말을 하면은 증거물을 까세요. 증거물을 보여줘. 그러면 거짓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거물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겠죠. 그러면 거기서 막 막무가내로 화내는 사람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진짜 막무가내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다 소문내버릴 것처럼 조금 오버액션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러면 일단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로 마지막이다. 나 진짜 네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은 나 더 이상 진짜 네하고 대화할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 네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이해해 보도록 할게. 자,
요런 정도만 해놓고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질문.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몇 월 며칠 날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집이 비었던 날, 아니면 남편이 어디 모텔에 갔던데 그때 니하고 같이 갔냐, 같이 갔던 게 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죠? 실제로 뭐 찾는 거에 대한 걸 물어보면, 결정적인 증거에 대한 걸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또 내밀어요. 왜 또 거짓말을 하느냐. 자, 내가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니다. 이하고 들어가는 거를 다 증거를 확보해 놨다. 그러면 여자는 알고 물어보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가벼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앞에 찾는 것까지 다 나왔는 상황인데, 결정적인 증거까지 다 인정을 한 꼴인데, 이제 그 뒤에 뭐 질문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떤 정도의 질문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때는 언제부터 만났냐?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아니 근데 나이도 젊어 보이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뭐 어린 여자 같으면은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왜 유부남을 만나고 그러냐, 뭐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남의 가정을 왜 깨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다는 포인트,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혹시나 거기서 부정을 하는 상황도 있어요. 난 몰랐다, 애 아빠인 줄 몰랐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자료를 까는 거죠. 너 언제 여기 있을 때, 둘이 차 안에 같이 있을 때 내하고 남편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내가 그때 네 뒤에 있었다, 네 뒷차에 내가 있었다, 전화 받는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봤다, 그때 아이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그때 전화를 받을 때 네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냐, 왜 거짓말 하느냐, 이렇게 추궁하면은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맞죠?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안 나오면은, 증거가 안 나오면은 그 여자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말주변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제 심리 싸움에 조금 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긴장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미리 뭐 질문할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세요. 적어서 가든가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한 명을 또 같이 데리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명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뭐 같이 있으면 좀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사람을 봐가면서 이제 뭐 옆에 테이블에 앉혀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화를 이어가시면은 뭐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의뢰인들한테 뭐 그런 자리에 동석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뭐 그런 부분은 뭐 AS 차원에서 좀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뭐 저희도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써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뭐 상간녀 소송에 대해 가지고 증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